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말 커다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쇄에 부도공포가 잘 수습되나 했더니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 파산 가능성이 나왔고요. 사업용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미국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 위기가 가까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반전 상황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월에 엄청난 일이 많았죠. 미국과 유럽의 은행 연쇄 위기가 전 세계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실버게이트를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까지 연쇄 위기를 맞이했었고요. 유럽에서는 크레딧 스위스가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결국에는 매각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규모의 은행, 금융기관에서 위기가 발생할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세계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 파산 가능성이 나왔고요. 도이체방크 역시도 지금 불안한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에서는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긴축이 이어지게 된다면 어디든 부러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업용 모기지론 부실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지역은행들이 많이 대출해줬던 상품 중 하나가 이 사업용 모기 대출, 빌딩이나 상가 등에 대출해줬는데 코로나19 과정에서 이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수요가 줄다 보니까 공실이 늘어나고 그것이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는데 만기가 얼마나 남았다? 앞으로 2년 사이에 1조 1천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역은행의 2차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 매파들은 추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여는 총재, 금리용 위기 잦아들고 있어 금리 더 올려야, 그래서 지금 5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거란 베팅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고금리, 이것이 더욱 큰 시스템 위기를 만들 것이란 우려가 생기는 거죠. 국내 몇몇 금융기관도 위기설이 나와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긴축 과정에서 부러질 경우에 약한 고리부터 끊어진다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대표 약한 고리 뭐죠? PF 대출이죠. 자, 이 PF 대출 주로 이금융권에서 많이 취급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PF 대출 연체 급증에 문제가 될 거라는 이슈가 제기돼요. 건설과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무려 9.23%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지금 토스뱅크도 야, 얘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국채 등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국채 가격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조금만 지표 이상하게 나오면 야, 이거 미국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은행 위기는 강력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됩니다. 당연하죠. 돈 대출해주는 곳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심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데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데 누가 투자하겠고 누가 소비하겠습니까? 이것이 침체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집 사면 미친 거 아니냐고요. 자,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역설, 국내 은행 대출금리 1%포인트 떨어져.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은행권 위기가 확산된 가운데 국내 은행 대출금리가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왜냐면은 금융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긴축 정책 완화 기대감이 채권금리에 반영됐고 그 채권금리가 반영되면서 대출금리도 같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SVB 사태 이후에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바로 예금금리였습니다. 3월 초 대비 많이 달라졌어요. 자, 5대 은행의 최고 예금금리가 3.85%에서 3.55%까지 낮아졌습니다. 신한은행의 최고 우대금리는요 3.4%예요. 자, 예금금리를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이 제공했었던 카카오뱅크도 3.7에서 이번에 3.5%로 낮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대 시중은행 중에서 4개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이하 수준의 예금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은행 원플러스 예금도 가까운 시일 내에 3.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인터넷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자, 고정금리로 15년 동안 빌린 사람들의 한번 예시를 봤더니 대출 금리가 3.66%가 나옵니다. 35년으로 고정금리를 빌린 사람 봤더니 3.889%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3.5%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6에서 3.8%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기준금리가 3.5%면은 예금금리가 한 3.89% 나오고 대출금리는 한 4.5에서 4.8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는 거죠. 자, 이 같은 결과는요, 5년물 금융채 금리 하락의 영향이었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이제 5년채 트리플 A 등급 금융채 금리 4.46%였는데 현재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은행들이 마이너스 가상금리를 붙이면서 대출금리가 0.6에서 8까지 떨어진 거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더 놀라요. 자, K뱅크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2년 고정으로 한도 2억 2천만 원에 3.39% 나옵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3.39%부터 시작이에요. 카카오뱅크는요, 한술 더 뜹니다. 3.13%입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어디서 영향을 받는다? 전세값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강남 지역을 비롯해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슬슬 올라가는 흐름이 보인다 말씀드렸죠. 거래도 정말로 많이 터졌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등록된 3월 전세 거래 건수가 9,100건이에요. 2월 달에 12,000건으로 이거 1년 이상 만에 정말 오랜만에 늘었다 했는데 지금 아직 등록 가능 기간이 한 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월 달에 4분의 3 정도 수치가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전세 이야기는요,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인터넷 은행 말고 일반 은행 최저 대출 금리 볼게요. 자, 대출 상담사를 통해 받는 특판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년 고정으로 4.13%부터 시작이고요. 5년 고정금리는 4.16%부터 시작됩니다. 변동금리는 4.58%예요. 자, 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로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요, 2년 고정으로 3.88%예요. 그래서 모든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를 찍게 됐습니다. 변동금리는 4.26%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준금리 3.5% 시대의 대출금리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금융감독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단기 금리 하락, 상반기 내로 대출금리 하락 체감할 거. 이 원장은 5월 내지는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국민이 은행권의 노력과 최근 단기 자금 시장 안정으로 인한 금리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자, 지금 금리 수준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인터넷 은행은 이미 낮을 만큼 낮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전통적인 은행들은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낮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변동금리는 정말 인색하게 낮추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변화 가능성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체감이 되냐?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 매물, 조금이라도 싼 매물들은 지금 빨리빨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아, 이거 수요가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났구나 체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게 특례보금자리론 4월 금리예요. 자, 이거 좀 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금리 동결이 결정 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요,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미국 금융시장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향후 자금 조달 시장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확실히 불확실성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었다? 낮아지는 특례보금자리론 할까 아니면 인터넷 뱅킹 이용할까 하다가 금리 인하를 기다렸지만 동결이네. 그래서 다들 인터넷 은행을 지금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자, 여전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상업용 모기지 터지면 다 죽는 거다. 지금 누가 집을 사냐 이 위험한 상황에. 아니다. 야, 지금 금리 낮아지는 거 보이냐? 금리가 낮아져서 전세 거래도 늘어나고 가격 올라가고 있다. 매매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 실제 경기도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요, 2월 대비 3월 거래량이 더 많고요. 특히 경기도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나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다가올 위기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는 한 인플레이션은 어딘가 부러지면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에서는 급격한 긴축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그 긴축 고강도 수준의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 적이 거의 없이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바로 급격한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됐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어딘가 부러지면서 끝날 확률이 보이는데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시작되면 분명히 자산시장인 악재예요. 반면 주가부터 바로 꼬꾸라지겠죠. 환율은 뛰게 될 것이고 유동성 부족 상황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대응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시작되면 대응이 나오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취했던 대응이 장기적으로 자산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언제나 대응은 빠르고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기가 오게 돼서 자산시장에 충격이 오고 부동산 시장에도 위기가 오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기가 앞으로 더 큰 추락을 부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나온 위기하고 대응 상황을 보면서 자산시장에 접근하시면요,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